건설사 상황부터 볼게요. 지금 건설업계가 굉장히 잘 되는 것처럼 보이죠. 청약시장이 굉장히 살아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막 분양가도 올라가고 청약 경쟁률도 50대 1이다. 이제 전국의 7배다. 물론 높은 청약 경쟁률이 나왔던 것은 청약시장이 안 좋아지니까, 첫 번째로는 정부에서 전매 제한 풀고 대출 풀고 그 다음에 실거주 여건도 지금 풀려고 추진 중이고,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예요? 잘 되는 사업장 위주로 진행이 됐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막 청약 경쟁률이 막 어마어마하게 올라갔다. 지난해 같은 경우 10.3대 1이었는데 지금 50대 1로 많이 올라갔다. 이런 상황인데, 그러면은 지금 건설사가 살아나야 되죠. 분양가도 비싸고 청약도 잘 돼. 그럼 건설사가 살아나야 되는데 지금 주택사업 전망지수가 소폭 하락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월 대비 3.9%포인트 하락했는데, 문제는 지방은 안 되고 서울은 잘 되잖아. 근데 서울도 하락했어요. 서울도 오히려 19.1%포인트나 떨어졌다. 그러니까 지금 주택사업 전망지수라는 건 뭐예요? 이래가지고 내가 사업해먹고 살겠냐, 건설사들이 돈 잘 벌어 먹겠냐, 이런 거죠. 이런 상황이고, 지금 뭐 여기서는 무조건 잘 된다고 해야 되죠. 뭐 전월 급격한 뭐 지수 상승으로 인한 조정, 아니, 주택사업 경기 전망 지수가요, 물가 상승률처럼 기저효과를 받는 게 아니죠. 이번 달 전망이 어떠냐, 이번 달에 봤는데 사람들 봤을 때 전망이 어떠냐, 요걸 보는 건데, 전월에 어마어마하게 올랐기 때문에 올해 조정된 거다.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건설사들이 앞으로 많이 무너질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미 폐업이 늘어나고 있죠. 2021년 대비로 22년에 부채 비율도 빠르게 늘어나고, 부채 비율 300% 초과한 건설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826곳이 폐업이 됐다. 근데 여기 826곳은요, 요 건설사들은 되게 대형 건설사들 있죠. 그런 건설사들만 하는 게 아니라 건설하는데 막 여기에 인테리어도 있고 뭐 배관도 있고 전기도 있고, 그런 작은 한 가지만 다루는 이런 건설사들까지 다 도합 포함해서 826곳이 폐업이 됐는데, 그래도 많이 늘어났죠. 그리고 올해도 지금 반년 만에 6곳 종합건설사 및 전문건설사 전년 대비로 63%나 올라갈 정도로 많이 늘었다. 그래서 건설사 신규 등록은 감소, 요즘에 누가 건설사를 등록하나, 근데 폐업은 증가,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미 건설사들은 여기저기 부도가 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은 지금 주택시장 분양 잘 된다는데 왜 이렇게 안 좋냐. 근데 분양이 잘 되는 거랑 그 다음에 지들이 원하는 가격에 분양을 하는 거랑 첫 번째로 다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런 문제를 이야기를 많이 하죠. 지금 뭐 원자재 가격 올라가고 인건비 올라가고, 이런 부분이 문제가 아니라, 전에는 하나 분양하면 이렇게 벌었고 이만큼 벌었는데 요즘에 하나 분양하면 요만큼밖에 못 벌더라. 이것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벌고 있는 거긴 하지만 그게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문제는 청약 시장에서 잘 되는 곳은 그렇게 해서 벌어 나가겠지만, 나중에 이제 점점 더 안 되기 시작하면은 손해가 막심해질 수밖에 없죠. 특히 집값 올라가면서 땅값 많이 올려놔서 그동안은 많이 수익을 올렸겠지만 이제는 실패하면은 손실이 커질 수밖에 없는 시장이 되고 있다. 그리고 주택만 문제가 아니죠. 전 세계 오피스 공실률이 리먼 사태 수준의 위기다. 지금 리먼 사태 수준인데 현재 진행형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전국 상업용 부동산 공실률은 지난 분기보다 상승하고 중대형 상가 공실률도 많이 늘었다. 문제는 우리나라 요거밖에 안 되는 건 개소리예요, 솔직히. 저거 공실률 책정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요, 전국에 저거밖에 안 된다고요? 9점 몇 프로? 상가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상가를 지금 지역분석하러 다니면서 상가를 몇 군데를 돌았는데 우리나라가 9%예요. 세종 같은 경우 절반이 공실이다. 그래가지고 가봤더니 수치상으로는 절반이 공실이라고 하는데 가서 보니까 막 90%, 80% 이렇게 빈 것도 어마어마했는데, 신도시 같은 데 가보세요. 공실도 공실이고 지어놓고서 대금 지불 똑바로 못해가지고 유치권 행사되는 곳들도 굉장히 많아요. 저도 최근에 지나가면서 또 봤고. 그러니까 지금 뭐 외국에도 상업용 부동산 공실률이 심한데 우리나라도 굉장히 심한 상황이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는 상가가 굉장히 과잉 공급이 됐다. 그나마 그렇게 과잉 공급해도 그나마 건설사들이 먹고 살았던 이유, 그 이유는 우리나라가 자영업 비중이 굉장히 높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가 자영업자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은
첫 번째로는 노후 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은퇴하고 나서 자영업으로 뛰어드시는 분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취업이나 이런 것들을 하다가 해고 당하신 분들이 자영업으로 많이 뛰어들죠.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프랜차이즈가 굉장히 그 진입 장벽을 낮춰놨죠. 물론 자영업자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은 있는데 프랜차이즈 해가지고 근데 꽤나 많이 떼이긴 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렇게 자영업자들이 늘려나서 상가를 메꿨는데 상가가 돈이 어마어마하게 되죠. 그러니까 상가 건물 하나 지어놓고서 분양하면은 분양가가 굉장히 비쌉니다. 자영업자들은 많죠. 상가 건물도 많죠. 공실도 많고. 그런데 임대료는 비싸죠. 그러니까 조물주 밑에 건물주 요 이야기는요, 과거 그 이야기가 나올 때쯤이나 조물주 밑에 건물주였지. 지금은 그렇지 않죠. 지금은 진짜로 막 빚내서 상가 투자 잘못했다가는 인생 지옥으로 빠지는 건 십상이다. 그런데 상가를 어마어마하게 지어놨고 분양이 안 돼서 그것 때문에 타격을 입는 건설사들도 앞으로 많이 늘어날 거고, 아파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대형 건설사들이 많이 있죠. 근데 상가 건물 같은 경우는요, 대형 아니고요, 좀 중소형 건설사들이 짓다가 나중에 자금 마련 못 해가지고 내가 상가를 분양을 받았는데 입주를 못 하시는 분들도, 수익 올리려고 했는데 그거를 쓰지 못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이런 상황이고, PF 부실도 점점 커져가죠. 지금 저축은행 PF 연체율 4%대로 1.72였는데 1년 만에 4%대로 거의 한 3배 가까이 증가했고, 은행, 보험, 저축은행, 여전사, 상호금융의 연체율이 올라가고 있는데 증권사 연체율은 PF 연체율이 특별히 더 심각하죠. 이것 때문에 지금 새마을금고나 혹은 저축은행 이런 데서 자금 이탈이 일어나고 있다. 그만큼 PF 문제가 커지고 있죠. PF라는 거, 부동산 PF라는 건 프로젝트 파이낸싱, 즉 말 그대로 저 사업에 얼마나 메리트가 있느냐, 이걸 가지고 신용으로 돈을 빌려준 거죠. 담보가 잡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이자를 받아야 되는데, 문제는 여태까지는 어떻게 진행이 됐어요? 부동산 시장 어마어마하게 뜹니다 하니까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때 어땠어요? 부동산으로 파생상품 만들어 놓고서 그 파생상품이 큰 수익을 올렸었죠. 그런 식으로 우리 다 같이 부동산으로 다 쏟아 부어서 리리리랄라 잘 놉시다 하다가 부동산 시장이 딱 무너지니까 연이어서 우르르 개박살 났잖아요. PF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을 지금 살리려고 안달이 나 있는 거지. 그런 상황에서 요즘에는 이런 핑계 댑니다. 원자재 가격이 올라서 지금 상황이 좋지가 않다. 분양가도 더 올려야 된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시멘트 업계에서는 돈 더 달라, 전기요금 올랐으니까 더 달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한번 올리면 잘 안 내리죠. 보시면 시멘트 원가에서 비율이 가장 높은 유연탄 가격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는데 가격을 또 인상하고 있다. 또 이 핑계로 분양가를 더 올려야 된다. 이런 식으로 지금 여기저기서 다 나눠 먹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원가 공개를 하라는 거예요. 분양 원가 공개하는데 시멘트 업계가 올려서 그런 거예요. 시멘트 업계도 원가 공개하면 되잖아요. 그럼 우리나라는 건설 쪽에만 되게 굉장히 냉정하지 못하고 느슨하게 봅니다. 부동산 공화국이라 그런지 건설 업계 쪽에서는 저런 것들 굉장히 느슨하게 보는데, 문제는 위에 있는 건설사들은 안 망해요. 왜냐면 하청 줘가지고 원가가 올라가든 그 다음에 인건비가 올라가든 뭐가 중요해요? 하청 주면 되는데, 하청 주면은 걔들이 감당해야지. 그럼 중간에 다 먹고. 불법 재하청도 굉장히 많죠. 우리나라는 불법 하도급도 굉장히 많아서 많이 걸렸다. 그리고 원자재 가격 탓하려면은 똑바로나 짓고 탓해라. 광주 아파트 무너졌을 때 지금 불량 콘크리트 이야기 나왔었죠. 그런데 경기도 건축공사 현장 18곳을 가봤더니 그 중에 8곳이 콘크리트가 잘못됐더라. 우리 저기 비싸게 분양받은 집이요, 개판으로 지어가지고 그나마 저기 불량 콘크리트로 무너진 광주 아파트까지는 아니더라도 굉장히 부실하다는 거예요. 저런 식으로 돈만 잔뜩 걸어놓고서 부실하게 관리하면은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참사 나면은 건설사들이 책임져요? 여기에다가 기둥에 철근 30개가 아니고 30곳이었어요. 30곳에서 철근이 빠졌다. 지금 저런 식으로 원자재도 알아서 아끼고 있잖아요. 알아서 아끼고 있고, 저렇게 자꾸 원자재 빼니까 원가 똑바로 공개하고 잘못된 거 찾아내자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또 죽어라 반대하고, 저런 식으로 아껴가면서 부실하게 짓고 신뢰도는 떨어져 가고, 그러면서 엄청난 수익을 남겨 먹으려고 하는데 앞으로 시장이 점점 더 안 좋아지죠. 일단은 수익형 부동산 시장은 거의 다 무너졌다고 보시면 되고, 주택시장 같은 경우 지금 정부에서 건설사 살리려고 13대책은 건설사 퍼주기 대책이에요. 실수요자 내 집 마련 대책이 아니라 건설사 퍼주기 대책이에요. 실수요자 내 집 마련 대책이면은 공급을 싸게 하고 집값이 떨어지게 만드는 정책을 쓰지, 저런 식으로 정책 안 써요.
전매 제한 풀고 실수요 요건 풀고 이게 어딜 봐서 실수요자들 내 집 마련 정책이에요. 건설사 살리기 정책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과는 그렇게 오래 가지 않을 거다. 건설 업계에서도 지금 점점 효과가 안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느끼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청약시장 살리려고 요즘 무슨 이야기를 해요? 전세 사기 때문에 붕괴되니까 이제 청약 받는다. 소형 아파트 청약시장에 막 인기가 입증되고 있다. 근데 과거엔 뭐라고 그랬어요? 전세가 올라서 전세 난민 되느니 분양받는다. 지금은 청약시장을 살려야 되니까 전세가가 떨어지면서 전세 사기가 터졌고, 전세 사기가 터졌으니까 청약시장에 사람들이 몰린다. 그런데 과거에는 전세가가 올라가니까 내 집 마련의 필요성을 느끼고 청약시장에 몰린다. 매매도 마찬가지고 다 그런 식으로 몰린다. 청약 살아난다. 이런 식으로 왜 자꾸 바람을 불어 넣겠어요? 바람을 불어 넣는 이유는 간단하죠. 그렇지 않으면 힘드니까. 더 많이 헤쳐먹으려고. 근데 문제는요, 지금 청약 경쟁률 막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청약시장에 막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거는 투기를 유도했기 때문인 거고, 결국에는 투기 수요들이 지금 유입이 돼서 그들이 막 분양권 피 가지고 장난질을 치려고 하는 건데, 그거는 시장 무너지고 안 받아주면 땡이에요. 핵심적으로 청약시장이 정말로 살아나고 있다. 그래서 실수요자들이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서 청약을 막 받는다. 이런 상황에서 전매 제한이 풀렸다 라고 하면은 막 피 붙은 것도 사주고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건데,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으려면은 청약을 받으려는 실수요자들이 늘어나야 되는 거죠. 그게 아니라면은 결국에는 피 장난질 치다가 어느 정도 딱 붙으면 거래 끊기고 투기꾼들끼리도 거래 안 돼가지고 마지막에 산 사람들이 다 뒤집어 쓰면서 그런 소문 퍼지면 투기꾼들도 안 들어오죠. 그럼 청약시장도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은 실수요자들이 다시 들어와야 되는데 청약 신규 가입자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청약 다 해지하고 계시죠? 지금 말씀하시는 분들도 청약 해지하려고 했는데 청약 해지하던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막상 저런 식으로 막 뜬다 막 경쟁률 어마어마하게 올라갔다, 영끌들 들어온다, 얼마 전에 매매 영끌들 들어온다, 생애 첫 주택이 아니라 투기꾼들이 한 채씩 더 늘린 거고, 청약시장도 분양권 투기 몇 채씩 더 들어오는 거지 실수요자들이 움직이고 있는 시장이 아니에요. 근데 결국에는 그 실수요자들이 끝까지 움직이지 않으면은 투기꾼들은 알아서 자멸한다. 이런 상황까지 보시면은 건설사들이 앞으로 첫 번째 주택시장에서는 지금 전매 제한 풀어준 효과로 뜬다 하니까 장난질 치려고 많이 들어왔는데 요거 시장 무너지면 끝이고, 실수요자들은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청약이 줄어들고 있다. 두 번째, 상업용 부동산, 수익형 부동산 같은 경우는 이미 무너졌다. 세 번째, 정부에서 토목 같은 거 해가지고 살릴 수 있을 것이냐, 뭐 GTX나 혹은 7호선 연장 이렇게 계획된 것들 빼고 새로운 것들을 막 해가지고 살려주기에는 정부가 너무 돈이 없다. 그런 상황에서 PF 부실이 점점 더 커져가고 있고, 이를 토대로 건설사에서도 업계의 전망을 이렇게 청약이 잘 된다고 하는데도 낮추고 있다. 즉 건설사 부도는 앞으로 점점 더 늘어날 것이고, 그런 상황인데 내가 지금 막 믿고 들어간 상황이냐, 확인해 봐라. 부동산 시장이 무너지는 경우에는요, 집값 떨어지는 것 뿐만이 아니라 전방위적으로 건설사까지 다 같이 무너지는 상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